안녕하십니까, 국정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어떤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자살 이런 거 관련한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한 지금까지 한 4일 정도를 계속 창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이제 1년 전 4월 20일에 저는 제 막내딸,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럴 나이에 막내딸이 세상을 떴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저는 그 아이를 한 2달 정도 넘게 혼자 있게 하고 지방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올라오다가 그걸 알게 됐고요. 뭐 수도 사용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4월 14일쯤 뭐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나 오빠와는 10년, 13년 차이 나는 어린 옥동이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미안하고 또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1년이 지났지만 하여간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가졌다고 했을 때 저는 부담 갖지 말고 놀 수 있는 때 천천히 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참 만감이 교차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살한 청년들의 PC에는 자기소개서 파일이 가득하다. 얼마나 취업난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작은 성공의 경험조차 얻지 못한 젊은 나이죠. 그런데 이미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호소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벌써 자기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참 슬픈 일입니다. 이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20에서 29세, 20대 청년들이죠. 10명 중 8명 꼴이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는다. 그 이유 중에는 51.3%는 취업난, 34.9%는 주거 등 현재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20대 자살률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는데요.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삶의 회의가 느껴지고 그럴 나이도 아니고 20대 한창 나이에 모든 연령대에서 최고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사회라는 증표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실태와 통계도 사실상 전무하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청소를 해주는 업체들을 보면 그 업체들이 가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 보면 청년들의 80% 이상은 텅 빈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발견되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자기소개서 파일이 가득하다. 어느 20대
여성이죠. 숨진 지 6개월이 지나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거예요. 혼자 살다가. 그, 참,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청년의 37%는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37%가 돈이 모자라서 끼니를 거르는 거예요. 슬픈 얘기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친구들의 이 끼니 거르기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친구 예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버는데 자취방 월세를 40만 원 냈다는 거예요. 8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생활할까요? 문제는 교통비, 뭐 전공 관련 실습비 등 고정 지출이 있기 때문에 밥을 거르는 겁니다. 무료도시락의 경쟁률이 10대 1.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뭐 좀 현실감이 없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9세에서 39세의 은둔형 외톨이가 13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 그거는 이제 이건 드러난 수치고 자신이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다 보니까 실제 수치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청년 문제 얘기하면 뭐 일자리 문제, 요즘에 보면 청년 수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돈 얘기나 일자리 문제를 좀 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사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란 세대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어떤 젊은이들은 부모 잘 만나서 그렇게 살고 어떤 젊은이들은 다 이게 부모 탓이거든요. 부모가 못 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가난도 세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정신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고용센터는 뭐 실업급여나 주고 뭐 그런 축소된 기능만 하는데 독일은 인생 상담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과 노인 등 연령층 구분 없이 세대 간 통합센터. 좀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잃고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자기의 희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아이에게 부담을 줬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저는 뭐 사고방식이 그래서 좋은 대학에 뭐 좋은 스펙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그 뭔가 언니 오빠보다 좀 자기도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을 거고 부모인 제가 저의 엄마나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게 부담감이었고 작용했겠다. 그런데 뭐 현실은 이제 뭐 굉장히 뭐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돼서 이렇게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출산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위선 아닌가요? 지금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사회가 최소한도로 보장하지 않고 일자리가 좋은 사람은 떵떵 걸리고 살고 아이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노동을 하는 이런 사회. 굉장히 야만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우리 아이의 목소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는 보물이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유롭게 키운다고 했는데 저의 불찰로 잃었고 아이가 지금은 때로는 막 못된 년 뭐 이렇게 원망하는 욕을 입에 달고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하루에도 뭐 수백 번씩 하게 되고요.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미안하죠. 미안함이 제일 많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끼니를 좀 아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려는 저런 투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제 아이 또 제 아이가 바로 여러분의 아이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제게도 똑같은 아이입니다. 20여 년 그 뒤로 나름대로 사회 봉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게 결국 이건가? 뭐 이런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저는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랐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내 아이도 잃었고 이 기사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정말 억울합니다, 솔직히. 돈 많으시고 힘 있는 분들이 양보를 하셔야죠. 일자리가 모자라면 일을 나눠야 되고요. 많이 받는 사람 좀 줄이고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런 나눔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만 있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어린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낮아서 돈을 수백 조씩 써대는 이런 멍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왜 대를 물리겠습니까? 대를 물려서 아이에게 물려줍니까? 이런 사회는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소중해야죠.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 아이도 낳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양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제 아이가 좀 제가 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죽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데, 참, 너무 허무합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게.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밖에, 이렇게밖에, 이런, 이런 세상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끼니를 굶는 경제대국.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